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약을 먹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오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약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 찾아오는 병 중에 약을 먹어도 점점 나빠지고 완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결국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 못하고 혼자 걷지 못하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을 단순히 손이 떨리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고 손이 떨리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은 부족한 도파민을 일시적으로 보충해 줄 뿐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효도 줄어들고 결국 일상의 모든 동작이 하나씩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65세 이상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까요?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약 1에서 2%입니다. 100명 중 한두 명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76세에서 80세 구간으로 가면 발병률은 50세 이하보다 약 15배 이상 높아집니다.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65세를 넘기면 누구나 파킨슨병의 잠재적 대상이 됩니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는 약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됩니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합병증 위험이 줄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다릅니다. 약을 먹어도 병 자체가 멈추지 않습니다. 초기 3, 4년은 약만 먹어도 증상이 잘 조절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약효가 짧아지고 약이 듣는 시간과 안 듣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하루가 불규칙해집니다. 결국 약을 점점 자주 먹어야 하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은 같은 나이의 당뇨 환자와 비교해도 모든 영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환자와 비교해도 평균 14% 낮았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신체활동 제한이 77%로 압도적이었고 그로 인한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56%, 사회적 고립이 38%였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외출이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결국 세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망률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의 10년 사망률은 47.9%입니다. 같은 나이에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은 20.3%였습니다. 약 2.4배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 원인을 보면 신경계 질환이 38.7%로 가장 높았고 순환계 질환 15.3%, 호흡기 질환 12.6% 순이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일반인 대비 3.07배, 감염병은 2.69배, 외상은 2.35배 높았습니다. 왜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이 3배나 높을까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삼킴 기능이 저하됩니다. 음식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이 반복되면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합니다. 이 흡인성 폐렴이 파킨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직접 사망 원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약을 잘 먹으면 폐렴으로 죽을 위험이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병이 진행되면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됩니다. 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약 60%가 낙상을 경험합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보행이 나타나면서 넘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3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부상입니다. 파킨슨 환자는 일반 노인보다 골절 위험이 훨씬 높고 골절 후 회복도 느리며 한번 누우면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부담도 고혈압이나 당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혈압 환자는 스스로 약을 챙겨 먹고 병원에 다닙니다.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환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 파킨슨 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주당 평균 22시간을 환자 돌봄에 쓰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67%가 간병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42%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38%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우울과 불안은 환자의 병 진행 단계에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파킨슨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시기엔 이릅니다. 파킨슨 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10년, 15년 이상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냄새를 잘 못 맡게 됩니다. 예전에는 음식 냄새를 금방 알아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다. 가스 냄새를 못 맡아서 위험할 뻔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후각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만성 변비가 생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가 수년간 지속된다면 자율신경계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렘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자다가 꿈속에서 싸우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파킨슨병 또는 유사퇴행성 질환의 매우 강력한 전조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신경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파민 운반체 PT라는 검사를 하면 뇌에서 도파민 신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파킨슨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그만큼 대처할 시간이 생깁니다. 약물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허니문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운동을 병행하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서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는 사망률이 20~30%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파킨슨병에서 약만큼 중요한 치료입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생선, 채소, 과일,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이 파킨슨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교류 유지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는 것이 파킨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면 파킨슨병이라는 더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도 약으로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고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 병의 진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10년 사망률이 48%에 달하고 흡인성 폐렴과 낙상으로 생명을 위협받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병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이 병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 주세요. 조기 발견과 적극적 관리로 오랜 기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잘 안 나고 변비가 오래가고 잠자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5세 이상이시라면 혹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한 번만 여쭤보세요. 요즘 냄새 잘 맡으세요? 변비 없으세요? 잠잘 때 괜찮으세요? 이 세 마디가 5년 후,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